한국 사람들은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일찍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일과 일만 알고 일의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게으른 것을 싫어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며 시간 엄수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항상 좋아합니다. 중국인 직원 때문에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던 미국 식당. 그런데 한국인 고용하자 3일 뒤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1년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 레스토랑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중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부터 순식간에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망해가는 이 레스토랑에 어떤 한국인이 $100를 요구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인은 대체 왜 $100를 요구한 것이고 레스토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데클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부터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경험했는데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 지옥 같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며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던 견습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샌디에이고 같은 휴양지에서는 음식의 맛보다 친절한 서비스와 새로운 유행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융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미국인 직원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인들만을 고용하셨고 그들은 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요즘 각종 미국 매체들에서 직원과 손님이 팀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제가 한국인들과 일할 동안 주먹다짐은커녕 사소한 말싸움조차 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모든 손님들은 한국인 직원들의 서비스에 몹시 만족하며 돌아가곤 했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 한국인 직원들은 하나같이 절대로 지각하는 법이 없었는데요. 그들은 늘 10분 일찍 도착해서 업무 준비를 마쳤죠. 어쨌든 이런 한국인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동안 일만 하셨던 아버지는 갑자기 혈액암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레스토랑을 맡게 되었고 혼자 3인분 몫을 해내시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리자마자 수많은 중국인들이 지원하더라고요. 반드시 한국인 직원만을 뽑으라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저는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중국인들도 한국인들과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라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직원을 뽑자마자 저희 레스토랑은 급격하게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인 직원들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매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손님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손님들이 몇 번이나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손님들이 뭔가를 물어봐도 못 알아듣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들의 영어 실력이 귀신같이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님들이 계산할 때였는데요. 중국인 직원들은 매번 손님들에게 과도한 팁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항의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문 한 번 하기 위해 당신을 5번이나 불러야 했고 형편없는 당신의 영어 실력 때문에 음식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미국인들이 받는 만큼의 팁을 요구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하지만 중국인 직원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이 팁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경우 손님들을 따라 매장 밖까지 나왔고 금방이라도 주먹다짐을 할 듯이 다투는 경우도 많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인 직원들도 전부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식당 운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가 안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져 누우신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아버지께는 비밀로 하고 가게를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죠. 식당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와중 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중국인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구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직원을 뽑으면 뽑을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죠. 심지어 이제는 미국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한 번은 시제가 매번 안 맞아서 CCTV를 돌려본 결과
중국인 직원들이 카운터의 현금에까지 손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인 직원들을 전부 해고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은 후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신뢰를 쌓는 건 몹시 어렵고 오래 걸렸지만 신뢰를 잃는 건 순식간이었거든요. 결국 제 가게는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고 아무리 직원 모집 공고를 올려도 중국인 직원들로 가득하다고 소문이 난 저희 레스토랑은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적자를 버틸 수 없었고 레스토랑을 폐업 처리하고 막노동이라도 하며 그동안 까먹은 돈을 메꿔야겠다고 다짐하던 찰나 어떤 한국인이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왔다며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하던 차였고 이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레스토랑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딱히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직원들의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을 보다가 한국인의 열정 가득한 눈동자를 보니 평생을 열심히 사신 아버지가 생각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만두자 싶어서 이 한국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특별하더군요. 아무리 불친절한 손님이 오더라도 한국인 직원은 늘 웃는 얼굴로 응대했고 팁을 적게 주거나 안 주는 손님에게도 따지는 법 없이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이런 한국인 직원의 친절함 덕분에 급락하던 가게 매출은 드디어 하락세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감소를 면한 것뿐이지 여전히 적자는 계속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이 한국인 직원에게 어떻게 한국인들은 매번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한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인들보다 눈이 더 높거든요. 아마 한국인들은 미국보다 경쟁이 더욱 심한 곳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군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시장보다 경쟁이 심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말했죠. 그럼 제 레스토랑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외식업 경쟁이 미국보다 치열하다면 그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 주변 레스토랑과의 차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카로니 앤 치즈나 감자튀김, 햄버거는 전에는 잘 나갔겠지만 최근 이 상권에 똑같은 메뉴의 식당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직원이 얼마 없어서 음식 나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손님 입장에서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죠.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이고 신메뉴를 개발해보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한국인은 아버지와 똑같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한국인의 말이 100번 옳았지만 제겐 신메뉴를 개발할 자금도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대자 한국인 직원은 허를 찌르는 말을 하며 역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하더군요. 제가 신메뉴 개발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대신 100불만 줘보세요. 저는 그가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고작 100불로 무슨 신메뉴를 만들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그의 확신에 가득 찬 눈동자를 본 저는 홀린 듯 그에게 100불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한인마트에서 구해왔다며 주방에 이것저것을 가져왔는데요. 그는 너겟과 감자튀김은 이제 한물 같다며 김말이와 오징어 튀김, 만두튀김 등의 각종 희한한 튀김을 준비해왔으며 햄버거에 들어가는 칠리 소스 대신 넣으라며 불을 뿜는 미친 닭이 그려져 있는 악마의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인 떡볶이를 약간 변형한 음식이라며 치즈가 들어간 떡볶이를 선보였는데 흔해 빠진 마카로니 앤 치즈 대신 이 음식을 메뉴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한국인 직원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못생긴 튀김들을 누가 먹고 싶어 할 것이며 불을 뿜는 미친 닭이 그려져 있는 소스는 굉장히 매워서 당장이라도 손님들에게 소송이 걸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인 직원은 굴하지 않고 맥주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공짜로 제공하라며 김과 강냉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과자를 구해오기까지 했습니다. 음식을 공짜로 주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일단 그의 말을 듣기로 했죠. 그리고 매출이 3배로 늘어나기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엄청나게 매운 햄버거를 먹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중독성이 끝내준다며 끝까지 먹고 나갔고 치즈 떡볶이와 각종 튀김들은
어린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알고 보니 요즘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라서 이런 한식이 미국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이 한국인 직원은 그러한 유행까지 고려해서 신메뉴를 선보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김과 강냉이를 공짜로 내어주니 주류 주문의 빈도도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한국인 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식 홍보 방법이라며 SNS를 통한 식당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매출은 정말 수직 상승해버렸죠.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월급을 인상해주고 그를 정규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제 훌륭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종업원이 더 필요했는데 저는 모든 인력을 한국인들로 채웠죠. 한국인을 고용하니 중국인들을 고용했을 때처럼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전혀 없더군요. 한국인 덕분에 저는 드디어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실 때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전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쭈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를 말씀드렸죠. 제 실수로 레스토랑이 망해버릴 뻔했던 일까지 전부를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데클런, 나는 내 아빠잖니. 나는 내 눈빛만 보고도 매출이 어떤지 알 수 있단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끝까지 믿었고 결국 멋지게 해냈구나. 그러니까 진작에 한국인들을 고용하라니까. 너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빠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아버지는 제가 가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묵묵히 저를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저를 도와준 한국인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덕에 망해가던 레스토랑을 살릴 수 있었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인건비 줄여보겠다고 인원 줄이거나 싼 인건비인 중국인을 쓰면 절대 안 됨이라는 자세부터가 다름.